자, 제5장 활동기준 원가 계산. 이것은 소위 원가 관리 회계에서 다루지 않는 교재도 있습니다. 다루지 않는 교재도 있는데,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비교적 최근 년에 개발된 회계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가 계산 방법. 이것은 1990년도경에 이제 미국에서 현장 기업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소위 지난 시간에 배운 부문 서비스 소위 부문별 원가 계산을 배웠었죠. 그것이 원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 같지가 않다 해가지고 개선책으로 실무적으로 이렇게 특정 기업에 실무적으로 이용하던 것들이 학계에 발표되면서 오늘날 이 교재까지도 들어간 겁니다. 사적인 얘기를 좀 하면은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이 납니다. 이미 90년대 때 나는 이 공부를 시작했고, 다만 이것은 조금 어려워요. 어렵고, 소위 환경이 전산화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소위 안다른 원가 회계책도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새로운 추세로서 어느 정도 규모의 보통 대기업 정도 이런 기업에서는 활동기준 원가 계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입하고 있고, 나중에 배울 표준원가 시스템도 좋은 제도이긴 한데 이것도 어느 정도 회계적 기반이 좀 단단한 데에서만 도입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 챕터는 전통적인 원가 계산, 제품 원가 계산의 왜곡, 활동기준 원가 계산, ABC가 Activity Based Costing, 그래가지고 ABC입니다. 의 효익에 대해서 책에 기술을 했는데, 책 기술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요약하게 간단하게 돼 있고, 오히려 내가 지금 강의하는 이게 PPT 자료가 책 내용보다 조금 더 자세한 돼 있습니다. 이 작가 쓰신 김봉기 교수가 이 교재 내용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게 PPT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다시 들어가기 전에, 자, 여러분 4장까지 연수 문제와 뒤에 예제와 연수 문제들을 충분히 풀어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거를 봐야 됩니다. 이것은 소위 제조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있죠. 이 배후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활동 기준도 여러 개 있었었죠. 부문들이 그것의 원가를 집계해서 배부하는 것도 여러분한테는 좀 생소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디테일하고 또는 이것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원가를 왜곡시킨다고 생각을 해서 개선책으로 나온 것이 ABC입니다. ABC. ABC가 기초가 아니라 Activity Based Costing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4장까지의 공부를 좀 완벽히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은 제5장의 활동기준 원가회계는 맨 뒤에서 다뤄도 되는 건데, 소위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장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장까지 연습을 충분히 안 하는 학생들은 강의를 연속 듣지 말고 가서 복습을 충분히 하고, 그러고 5장의 내용들을 먼저 좀 읽어보고, 사전 지식 내지는 이렇게 조금 흐리하더라도 이런 거구나 하는 내용을 좀 대강 알아두고 강의를 들었으면 합니다.
자, 전통적인 원가 계산. 자, 현대 기업의 환경 변화. 자, 고객 욕구가 다양화돼 있고, 이게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 옛날에는 공장에서 단일 품종을 대량 생산해도 소위 막 찍어내기만 해도 소비자들이 그때는 공급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막 샀어요. 별 불평 없이. 지금은 소비자의 기호가 아주 다양하고 그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제품들을 디자인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기업 환경은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예요. 여러분도 혹시 평소에는 그래 눈여겨 안 봤을지도 모르지만은 버스나 전철을 타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이 입는 여대생들이 입는 그 의복이나 신발을 한번 보세요. 참 어떻게 봐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게. 물론 공장에서 나름대로 300피스를 찍든지 500피스를 찍든지 그렇게 해서 또는 몇 개만 딱 만들고 이런 게 있죠. 리미티드. 그죠? 그런 식으로 소비 구조가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원가 계산이 가능한 것은 정보기술 발달, 소위 전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ABC 활동기준 원가 계산도 사실 가능해진 겁니다. 물론 저 앞에서 배울 때 무슨 상호배분법 같은 것도 그게 그 복잡한 함수를 풀어야만 나온다 그랬죠. 그것도 소위 아주 고도화된 전산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소위 스프레드시트, 소위 엑셀 같은 것만 써도 쉽게 구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 활동 기준 원가 회계 시스템을 기업 내에 구축하려면은 그거보다는 더 고급스러운 범용 컴퓨터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가 계산 측면에서 직접 원가의 비중은 감소하고, 이건 왜 그럴까요? 공장 자동화. 그러니까 생산 기술이 발달되면서 직접 원가라는 거는 재료비는 비슷하겠지만은 소위 사람의 노동력이 별로 안 들어가고 다 기계로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산업 현장을 이제 견학하게 될 경우가 있게 되면은 가서 보면은 여러분 자동차 공장에 가도요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처음에 공장 딱 들어가면 철판이 쭉 들어가면 그냥 쫙 프레스로 팍 찍어가지고 차 형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모든 부품을 공급하는 것도 자동화된 운송 시스템에서 착착착 저절로 가고,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서 막 가다 보면은 기계들이 알아서 다 해요. 용접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환경 변화가 어떤가? 예전에는 상업고등학교나 공업고등학교 상당히 엘리트들이 많이 갔었어요. 근데 사회적 대우도 좋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에 용접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주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로봇이 있어요. 용접 로봇이 한 번 싹 움직여가지고 팔이 한 20몇 개 달려가지고 그 안에 싹 들어서 찍찍찍찍 하면은 용접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사람이 했다면은 최소한 사람이 20몇 명이, 그죠? 들어가서 구석구석 들어가가지고 용접하고 또 분량도 보고, 그러면서 매시씩 작업할 것을 로봇가 들어가더니 한 번에 찍찍 하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노무비 비중이 확 줄어들고 간접원가 활동이 비중이 커지고 또 당연히 비용도 많이 발생되겠죠. 즉 제품 생산에 기여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노동자가 하는 기계 조작, 수리, 보전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간접 원가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원가 회계에서는 제조 간접비 배부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왜? 제품 생산에 있어서 재료하고 사람의 노동력으로 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완전히 표준화돼 있으니까 이건 뭐 관리의 중요성도 없고, 또 인건비도 비싸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공장 자동화 일어나고 로봇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가 점점 늘어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배분하지 않으면은 원가 왜곡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자, 정확한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작업은 원가와 제품 간의 직접적인 연결이 불가능한 간접 원가를 제품에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그 서비스 부문별 원가 계산 같은 거 할 때 아무리 정밀하게 해도 원가 계산이 왜곡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배웠지만은 각각 보조 부문들, 그죠? 뭐 생산 부문도 여러 개 있었고 보조 부문도 여러 개 있었죠. 거기서 원가는 단위적으로 모아가지고 배부를 하지만은 결국은 최종 제품으로 갈 때는 하나 내지는 두 개의 배부 기준을 가지고 그냥 다 일괄해서 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를 집계하고 배부하는 것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조금 왜곡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회계 시스템의 요구가 자생적으로 발달됐고, 이것이 학계에서 연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실무계에서 개선을 위해서 계속 해보다 보니까 이것을 학자들이 발견해서 이걸 학계에 보고하고 다시 또 연구해서 보완하고 해서 발달하고 새롭게 등장한 것이 활동기준 원가회계입니다. 어쨌거나 기업의 환경 변화와 원가 구조에 미치는 영향 뭐냐면은 소비자 욕구가 다양해졌죠. 그 다음에 국제화 및 범세계적 경쟁이 치열하니까 원가 절감 요인과 지금은 이제 제품을 하나 만들면은 국내만 팔아가지고는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국내에서 여러분들 그 소비하는 웬만한 작은 것들도 대부분 지금은 뭐 베트남제 아니면은 그 차이니스 중국제예요. 여러분들이 좀 뭐 나이키 뭐 이런 뭐 유명한 제품의 의류 이런 것들도요 속을 딱 까보면은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아요. 그러니까 국제 경쟁 속에서 하다못해 조그만 소비재까지도 국제 경쟁 속에서 제품이 생산되고 판매되고 이러는 겁니다. 자, 생산 시스템의 자동화, 요거를 영어로 FA라래. Factory Automation. 가지고 공정 개선, 유연화 생산 시스템. 이건 FMS,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 CIM. 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업의 생산 환경은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가 가능해졌고, 직접 노무원가의 비중이 감소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조 간접 원가의 비중은 오히려 증대했죠. 그러다 보니까 원가 요소의 상당 부분을 제조 간접 원가가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가 중요했다 그랬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중요했는데 이거는 거의 뭐 정형화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뭐예요? 제조 간접 원가의 비중을 어떻게 줄이느냐? 아니면 이건 또 성능들이 너무 좋으니까 확 줄일 수는 없어요. 이것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제품에 배부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제조 간접원가 배부의 어려움, 즉 제조 간접원가의 배부는 현대 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인데, 제조 간접원가의 특징은 특정 제품의 추적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제조 간접원가라고 그러는 거죠. 추적이 가능하면 어떻게 한다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또는 직접 경비도 있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제조 간접원가는 성격이 상이한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포함하는 수많은 다양한 원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도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죠. 변동원가 시스템을 쓰지 않아도 원가 관리적 차원에서는 이것만 원가에 포함시키느냐, 이거를 다 합쳐서 원가에 포함시키냐, 이걸 두 개를 다 합쳐서 원가에 포함시키는 걸 우리가 전부 원가 계산이라고 한다 했죠. 이거는 그냥 조업대에 따라서 제품에 영향을 주는 원가 요소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기간 비용으로 털어버리자. 뭐 이건 관리적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관리의적 측면에서는 이 변동원가 시스템이 더 좋은 겁니다. 또 제조간접원가는 상대적으로 고정원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생산량 변동에 불구하고 일정한 경향이 있다. 이건 왜냐면 요새는 뭐 장치 산업이죠. 여러분 저기 그 반도체 칩 만드는 데 있어서 거기서 사람은 거의 보조적인 역할밖에 안 해요. 다 기계가 하는 겁니다. 다. 사람이 뭐 일일이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에 뭐 몇 억분의 1 정도의 굵기로 막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맥주 공장도 견학해 본 적이 있는데 맥주도 사람이 뭐 전혀 그러니까 처음에 맥주 원료들을 이렇게 배합해 가지고 그냥 이런 저장고에다 놓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발효와 증류하고 그 시간을 거쳐서 나중에 술이 다 만들어지면 병입까지 맥주병에 다 담는 것까지 다 자동화로 이루어져요. 그 과정에 사람이 아무도 필요 없어요. 다음 사람은 처음에 투입할 때 조금 필요하고 나머지 이제 병입해서 나올 때 혹시 불순물이 꼈나 이런 거 확인해야 하고 인스펙트라고 그래요. 인스펙션 거기 시점에서 사람이 졸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람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누가 다 검사하느냐? 초음파가 다 검사하는 초음파나 빛이 레이저나. 그 사람은 거기서 혹시 불상사가 생기면 얼른 그 조치하기 위해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기계가 한다고 보면 돼요. 사람은 단지 보조할 뿐이에요. 근데 연봉을 뭐 1억 이상씩 받고 그러면 기업주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저는 하는 일도 하나도 없는데 기계가 다 하는데. 그러니까 맥주 공장은 아주 극단적인 한 예지만은 자동차, 반도체 칩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설비를 만들고 투입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하는 것이 정확히 배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진 겁니다.